자, 스카이 다이빙입니다. 18번 문제. 네, 속도 시간 그래프고요. 어메? 속도 시간 그래프고 이 사람이 운동이 끝나는 지점이 뭐 이 지점쯤 되겠죠, 거의. 그러면은 처음에 엄청 이게 낙하하면서 빨라집니다. 빨라지다가 이 B에서 C 지점 있잖아요. 속도가 일정한 운동. 이때는 이 중력의 크기랑 공기 저항력의 크기랑 똑같습니다. 이때 사람의 속도가 한 얼마큼 되냐면은 여기는 공기 저항 무시하지 않습니다. 공기 저항 무시하면 사람 죽겠죠. 200km per hour 보다 좀 빠릅니다. 보다 이제 좀 더 220에서 뭐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동차 최고 속력으로 거의 떨어진다고 보면 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떨어지면 죽으니까 중간에 낙하산을 펼치겠죠. 낙하산을 펼치는 순간 순간적으로 이제 이 속도가 감소하죠. 이렇게 쫙 감소했다가, 그렇죠? 왜냐면 그 감소하는 이유는 이제 낙하산을 펼치는 순간 공기 장력이 순간적으로 팍 커지잖아요. 커지니까 중력보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R자임의 방향이 이제 위쪽이 돼버립니다. 위쪽이 돼버려서 그래서 낙하산 펼치는 구간이 C에서 D 지점이죠. C에서 D 지점이고, 또 D에서 E까지는 어느 정도 또 좀 안정기를 찾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급격한 변화가, 낙하산 다 펼치면은 되게 막 그 속도가 팍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C에서 D 구간이 낙하산을 편 구간입니다. 그래서 C점에서 낙하산을 폈다고 했으니까 맞고, BC 구간에서 중력과 공기 정의 크기는 같다. R자임이 0인 상태죠. R자임이 0인 상태. 네. 지금 등속 운동하고 있죠. 맞는 이야기고, 낙하거리는 어디서 제일 많이 큽니까? 낙하거리는 이거 면적이 가장 큰 구간이 그래서 낙하산 안 펴고 이 최고 속도를 계속 떨어지면 재밌잖아요. 재밌나요? 어쨌든 이 구간이 낙하거리 제일 많죠. 그래서 AB 구간이 아니고 BC 구간이네요. 정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장난감 자동차 충돌인데 어쨌든 V로 달리다가 이제 정지를 합니다. 나중에 속도가 0이 되고 나중에 속도가 0이 됩니다. 근데 얘는 그냥 그대로 바로 박아서 멈춰버리고, 얘는 어느 정도 가다가 멈추죠. 멈추는 이유는 뭐 마찰 때문 아닐까요? 마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여기서 딱 충돌을 하고, 그쵸? 여기서 멈추는 거는 나무 도막이 고정돼 있어서 멈추는 거 같고, 풀어보면 자동차가 나무 도막에 부딪혀 정지할 때까지 감소한 운동량은 나에서 더 크다라고 했는데, 운동량이 어차피 자동차가 MV 운동량이 있다가 나중에 결국 둘 다 정지하기 때문에 운동이 0입니다. 그래서 같습니다. 크지 않고 서로 같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이야기고, 충격량도 마찬가지죠. 충격량도 같죠.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충격량 I가 운동량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MV죠. 그래서 왼쪽으로 힘을 받았다. 힘이 음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같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그럼 다른 건 뭐냐? 자동차가 나무도막에 충돌하는 동안 얘는 어느 정도 시간이 있었고, 쫙 시간이 있었고, 얘는 그냥 그다 고정된대. 당연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얘들이 부딪히고 쭉 밀려 나가는 거가 충격이 크겠어요? 아닙니까? 그대로 1초 만에 바로 멈추는 게 충격이 크겠습니까? 이 사람은 죽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살았을 거고. 그러니까 이건 장난감 자동차긴 하지만 실제 상황이라고 친다면은, 그래서 왜 그렇냐? 운동량의 변화량은 똑같지만, 운동량의 변화량은 둘 다 마이너스 MV로 똑같지만, 그럼 충격량도 똑같습니다. FT로 똑같은데, 여기서 이제 MV랑 FT를 봤을 때 T가 다르면 이제 충격력이 달라지나요? 평균 힘.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주면 똑같은 어떤 충돌을 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인 경우에는 이렇게 충돌을 하는 거고, 나는 이렇게 아주 급격하게 충돌을 하는 거죠. 근데 당연히 가와 서페이스입니다.
나의 면적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게 힘 시간 그래프이기 때문에 힘과 시간의 곱, 즉 이 면적은 충격량을 뜻하죠. 충격량은 같지만 충돌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충격력은 다르다. 그래서 나에서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씁니다. 충격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F를 충격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평균 힘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힘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보통 이제 그 수능형에서는 평균 힘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이 충격력의 최대치가 여기서 제일 큰 거죠. 평균 힘은 이 중간쯤에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잘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겠다. 자, 20번. 자, 영희가 철수에게 뭘 던지네요. 뭘 던지냐면 뭘 던지는 거야? 뭐 알 수 없는 물체를 던지네요. 컬링 공처럼 생겼는데 뭐 던집니다. 쇠덩인가요? 아주 무거운 쇠덩인데 무중력이라서 뭐 무겁진 않겠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10초 동안 철수에게 갔대요. 던지는 순간 영희는 뒤로 밀려날 거고 얘는 앞으로 가겠죠. 그래서 20m를 10초 동안 갔으니까 속도가 2m/s로 등속도 운동하죠. 철수가 받을 때도 2m/s로 받죠. 그래서 이 물체의 운동량이 200입니다. 200kg/m/s. 그럼 철수가 이제 이거를 받는 거죠. 철수가 받는데 철수가 물체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200이란 거를 이제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그러니까 이게 운동량 보존 법칙 쓰는 거죠.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면은 충돌 전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 운동량의 합을 같은데 충돌 전에는 200이니까 충돌 후에도 200이어야 합니다. 근데 충돌 후에는 철수랑 이거랑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철수의 질량이 오주복 때문에 무겁군요. 철수의 질량이 300kg. 그래서 충돌 후에는 이게 400kg이 속도 V로 같이 운동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V가 얼마입니까? 2분의 1m/s 2분의 1m/s고 그럼 철수의 운동량을 물어봤으니까 철수가 물체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사실은 철수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같거든. 운변이라고 할게요. 철수 운동 0에서 얼만큼 증가했습니까? 30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50. 그래서 15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뭔가 철수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또 찾아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가연이가 지적해줄 부분 잘했어요. 다음에 조금 남았죠. 좀 빠르게 해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의 일직선 상에서 물체 A와 C는 이제 운동하고 있고, 세 개네요. A와 C는 운동을 하고 있고, B는 정지해 있습니다. 그래서 A와 B가 충돌한 직후 A에 대한 B의 속도는 2V이며 A에 대한 B의 속도, 상대 속도 개념이죠. VAB는 VB-VA 요 개념이고 이게 2V란 소리고요. 그래서 B와 C는 충돌해서 한 덩어리가 된다. 질량은 모두 같다. 질량 M, M, M 적어주고 풀어봅시다. 자, 마지막에 덩어리가 된 후에 B와 C의 속도의 크기를 구해보라고 했는데 일단은 A와 B가 먼저 충돌을 하고 B와 C가 충돌을 하니까 A와 B가 먼저 충돌하는 상황을 한번 봅시다. A가 B에 충돌하게 되면 이제 첫 번째 이거 좀 차근차근 해야 되겠네요. 이거는 첫 번째 EMV라는 운동량이 나중에 충돌을 하게 되면은 이제 MVA, MVB가 되는데 저 속도를 모르니까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문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 상대 속도 개념 해가지고 풀면 되죠. 그래서
지금 A에 대한 B의 속도가 2V라고 했으니까 위에 이거 이용해가지고 VB는 2V 플러스 VA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게 VB이기 때문에 VA를 바꿉시다. VA 대신에 VB-2V 플러스 MVB 이렇게 하면은 이제 속도가 2V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충돌하고 B가 더 빠른 거죠. 네. 그쵸? 이쪽 속도가 2V니까 나도 충돌하고 나서 뭐 얘가 뭐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죠. 속도 차이가 2V 난다 이 이야기. 얘가 2V로 가면 3V로 간다 뭐 이런 이야기죠. 물리적으로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봅시다. 계산해 보면 나오겠죠. 질량 날리고 이거 계산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EMV는 EMVB에 마이너스 2MV니까 VB는 2V 나오네요. 응? 그럼 얘가 2V로 가면은 나중에 얘는 이제 정지했겠죠. 정지. 얘가 정지하네. 완전 탄성 충돌하네. 그 이제 B가 2V로 가고 C에 박을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됐죠. 해봅시다. 자, 이제 B랑 C만 보면 되죠. B의 속도 구했으니까. 그래서 EMV 더하기 MV가 충돌 전이고 충돌 후에는 B랑 C가 합쳐져서 알 수 없는 속도로 운동을 하니까 V 프라임이라고 할까요? 따라서 V 프라임은 2m분의 3mv 2분의 3이죠. 2분의 3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에서 어려운 게 2차 충돌입니다. 그러니까 물체가 3개가 있는데 여기서 한번 충돌하고 여기서 한번 또 충돌하죠. 그래서 여기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한번 쓰는 거예요. 운동량 보존 법칙 써가지고 이 VB의 속도를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운동량 보존 법칙 써가지고 나중에 속도를 구해내야 되는 꽤나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문제는 22번 같은 문제죠. 자, 마찰이 없는 수평면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에 질량 체크. B의 질량은 모르죠. 물어보네요. B의 질량 모르고 뭐 M이라고 할까요? 충돌 전과 충돌을 비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자, 충돌 전 얼마입니까? 2 더하기 0. 충돌 후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더하기 질량 M이라고 했으니까 MV, MV 이게 같다. 따라서 M은 3kg. 하하. 그래서 이건 아니고 반발계수 몰라도 됩니다. 이거 디귿 빼놓고 합시다. 충돌 전후 두 물체 운동량의 합은 보존된다.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을 합시다. 뭐냐? 이걸 물리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1kg이 3kg한테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탁구공이 굴러와가지고 볼링공을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탁구공 뒤로 튕겨 나갑니다. 네.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가벼운 질량이 작은 물체가 질량이 큰 물체에 부딪히면은 질량이 작은 물체는 약간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또 시간 관계상 한번 또 끊고 가겠습니다. 계속 끊어서 미안한데 유튜브가